반갑습니다. 국어를 꽃피우는 강사 선아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학고 2학년 친구들,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언매를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을 제시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먼저 심학고 2학년 친구들, 제가 여기에 혼란의 시기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1학년 때 선택하면서 문법이라고 하는 게 심학고에서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선택하는 거 괜찮은 일일까? 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잘하신 거예요. 제가 왜 잘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보고 가야 하는 게 있거든요. 바로 심학고 2학년 시험의 경향성입니다. 이미 끝난 시험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험에서 얻어갈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보고 나서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이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번 문학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장형화된 선지입니다. 장형화, 이번 시험 범위 있는 사설 시조에서도 많이 본 어휘죠. 길어졌다는 뜻입니다. 기억해볼까요? 우리 1학년 때 처음 시험 봤었을 때 문장이 굉장히 짧아서 사실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시험 같은데? 라고 말도 했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그렇게 짧았던 시험지에서 이제는 3줄까지 완전 길어진 선지들이 시험지에 완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게다가 가나, 다, 라를 한 번에 모아놓고 기억에서 치읍까지 있는 등으로 읽을 때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야 되게 문제가 출제됐거든요. 그리고 끝까지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게 예를 들면 문제에서 2번이랑 4번이랑 고민을 해야 됐던 건데 2번이 좀 괜찮아 보여서 2번을 고르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거거든요. 그런 친구들에게서도 좀 이제 밑에까지 읽었으면 답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 틀렸을 거고, 또 선지 자체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앞부분 선지가 너무 복잡했었는데 읽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. 그래서 뒷부분도 맞지 않을까? 라고 좀 생각을 했었을 거고, 실제로 이전 시험까지는 그렇게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 선지를 쪼개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일치 판단을 모두 해야지만 됐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어휘로 가른다는 건데요. 이 어휘가 심학고에서 1학년 때부터 많이 경험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이걸로 문제의 변별력을 따지고 계시거든요. 이번 시험지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선생님 기억에 남아있는 건 상이하다라고 하는 어휘입니다. 상이하다, 무슨 뜻일까요?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상이하다는 거랑 상반되다는 거랑 그 단어 둘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를 심학고 친구들이 좀 몰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 고민하고 내신었다는 것도, 어려웠던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은 탈피하다, 그 다음에 초월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건 단어 뜻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문학작품에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게 달관인지까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평소에 좀 여러 가지 공부를 깊게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게 출제해서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지문을 당당하게 내고 계십니다.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 같네요. 1학년 때 첫 시험 봤을 때까지만 해도 외부 지문이 안 나오거나 하나만 나올까 말까 하는 식으로 심학고에서 외부 지문 비율이 높지가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외부 지문이 4개나 있었어요. 근데 그 4개 중에서 문제가 한 개가 아예 외부 지문 해석을 못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는, 시험 범위인 걸로만 봤을 땐 답이 안 보이는 선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심학고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, 너네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잘 쌓아놨냐?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4가지 사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어렵게 만드셨고,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대부분 못 본 상태인 거고, 그래서 등급 컷과 평균이 굉장히 최저를 찍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요래서 어려웠다는 걸 모르면 다음 시험 때도 요럴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꼭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짚어 넘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?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언어와 매체라는 단어에서
언어라고 하는 건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매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화법과 작문이랑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언어를 일단 한 번은 끝내놔야 합니다. 개념을요. 중학교 때 말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분명히 문법을 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문학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거기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머리를 깨끗하게 다시 문법으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매체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매체를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애초에 조금 문법에 자신이 있는 걸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어디서 변별되냐? 여기서 변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개념을 일단 빨리 그리고 깊게 훑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번에 중세국어 개강을 한 상태거든요, 우리 반이. 근데 첫 번째로 뭘 수업했냐면은 중세국어 수업을 했습니다. 세종왕조 훈민정음 다들 기억나시죠? 근데 그때 시험 범위가 너무 짧았었어가지고 여러분이 중세국어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배운 게 아니에요. 근대국어랑 비교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개념을 빨리 학습을 한 다음에 역순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가서 내가 엄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함께 볼 건지를 좀 조심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보면 한 단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하나의 큰 틀로 원래 가둬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큰 틀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 개념이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되기만 알고 형태소를 모른다. 그럼 여러분은 형태소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알아야 하는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개념과 적용이 정말 잘 되는지 답을 고를 때 솔직히 문법 기출문제 답은 그냥 보이거든요. 근데 그 답이 정말로 내가 개념을 알고 고른 답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암기를 할 때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안 돼요. 종이 A4 용지를 놓고 그냥 딸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안 됩니다. 이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외울 때 연결의 끈들이라고 하죠. 기억의 끈들. 기억의 끈과 이 기억을 내가 전에 배웠던 단원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까지 왔다 갔다를 계속하면서 문법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면서 그 그림의 세부적인 거에 돋보기를 갖다 댔다가 다시 뗐다가 갖다 댔다가 뗐다가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완벽한 먼저 설립을 해놓고 그게 문제로 이어지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는 이 개념 설립,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. 그 도서관을 먼저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. 어떻게 만드냐? 일단 정말 꼼꼼하게 만들 겁니다. 이게 옛날에 심학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 한 줄 한 줄 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.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법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꾼다. 근데 이렇게 바뀌는 기제가 뭐다? 이런 것들이 있죠.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건 평음이라고 하는 건데 평음이 뭐냐? 예사소리다. 예사소리 그렇게 부른다. 이걸 모두 다 배울 때 한 번에 알고 있어야 돼요. 배울 때 한 번에 알고 나서 그걸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중 가서 또 새로 덧입히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에 누수가 없도록 제가 처음부터 A to Z까지 깊게 한번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? 반복을 할 거예요. 제가 심학고에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반복을 진짜 좀 잘하는 사람이 유명하거든요. 얼마나 여러 번 하냐면 똑같은 자료를 진짜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. 여기 있는 사진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칠판에서 이번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적는 수업을 한 번, 2번, 3번을 합니다. 그래서 직분날도 한 번 더 하거든요.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외워질 수밖에 없어. 근데 문법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보면은 이번에 수업했던 첫 번째 주차 이미 진행을 하는 수업에 대한 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칠판 한 페이지에다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적어놨습니다. 이렇게 적고 나서 이 적은 것들을 빈칸을 뚫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시킨 연습을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. 제 수강생들 후기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주고 끝까지 모든 걸 다 봐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여러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 돼요. 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끝까지 남아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항상 도움을 주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.
그래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식으로 선택 과목이 갈리긴 했지만 여전히 심학고 국어는 제가 제일 잘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번 언어와 매체 시험 대비 잘 해서 여름 방학과 2학기를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고득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